올해 봄에 미국의 한 투자 매체가 XRP 리플 투자자들 속을 긁는 제목을 하나 뽑았습니다. RLUSD가 XRP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인데요. 리플이 만든 달러 코인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정작 리플 XRP 코인이 설 곳이 좁아진다는 얘기였었죠. 솔직히 이 걱정이 댓글에서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값이 흔들리지 않는 달러 코인이 송금이든 정산이든 전부 다 해버린다? 굳이 XRP를 쓸 이유가 남느냐? 바로 이에 따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근데 바로 그 코인이 지난주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돌파. 봄날의 그 제목대로라면은 오늘은 XRP를 들고 계신 분들께 영 찜찜한 날이어야 되겠고, 근데 이 성적표 맨 뒤에는 지도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체인에 얼마씩 찍혀 있는지 보여주는 발행 지도고요. 오늘은 이 지도를 한 장 들고 봄날에 그 제목이 맞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이 어느 쪽으로 뒤집히는지 끝까지 한번 함께 보시죠. 리플 측에서 공식 계정으로 이 소식을 직접 알린 상황인데요. 자기네 달러 코인 RLUSD가 지난주에 시가총액 20억 달러를 넘었고, 그 중에 10억 달러 가까이가 리플 레저에서 발행됐다고 하고요. 코인데스크를 비롯한 외신들이 집계 사이트 숫자를 붙여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그 집계로 봤을 때 전체가 20억 2천만 달러, 이더리움 쪽에 10억 5천만 달러, 리플 레저 쪽에 9억 6천만 달러 남짓이 찍혀 있습니다. 두 가지 체인의 격차가 전체의 4% 남짓이고요. 사실상 반반인 상황이죠. 여기서 RLUSD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오르내리라고 만든 코인이 아니라 언제 꺼내도 1달러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이 블록체인 위에 올려둔 달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1달러를 지키느냐? 고객이 1달러를 내면은 발행사는 그 1달러를 현금과 미국 단기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따로 쌓아둡니다. 이 준비금은 딜로이트라는 대형 회계법인이 매달 들여다보고 확인서를 냅니다. 게다가 이 코인은 뉴욕 금융당국의 신탁 면허 아래에서 발행됩니다. 이 코인치고는 드물게 호적이 분명한 달러란 얘기인 건데, 발행사가 이 준비금을 굴려가지고 이자를 벌기는 합니다만요. 오늘 이야기의 알맹이는 그 돈이 아닙니다. 리플이 이걸 재작년 12월에 내놨죠. 나온 지 넉 달째이던 지난해 4월달 덩치가 지금의 8분의 1이었어요. 그게 지금 20달 만에 2조 8천억이 됐다라는 거고, 이만한 규제를 받는 달러 코인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속도에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한 줄로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호적 분명한 달러가 20달 만에 2조 8천억 원어치가 풀렸다라는 사실들. 근데 궁금증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리플이 만든 달러인데 왜 절반 넘는 돈이 리플의 앞마당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살고 있을까요? 그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두 군데에 동시에 냈습니다. RLUSD는 한 체인에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체인으로 퍼나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레저 각각에서 정식으로 발행되고요. 왜 남의 체인에도 냈느냐? 신생 브랜드가 장사를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상가부터 여는 게 아니라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백화점의 매대부터 내죠. 손님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요. 코인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백화점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은행 없이도 코인끼리 빌려주고 또 굴릴 수 있는 마당, 디파이라고 부르는 판이 그쪽에 전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RLUSD는 이더리움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 하나 짚어둘 게 있는데, 백화점 매대의 매출도 어차피 본사 매출이에요. 어느 체인에서 발행되든 준비금은 발행사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이 크다라는 사실 자체는 리플이라는 회사의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봄날 그 제목의 걱정은 회사가 아니라 코인 XRP였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것과 XRP가 잘 되는 게 같은 얘기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리플 레저 쪽에 쌓인 9억 6천만 달러가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레저라는 말이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원장, 그러니까 거래 대역이 전부 다 기록되는 공동의 기록판이고, XRP가 나고 자란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이 동네에 굵직한 회사 손님들이 들어오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달러를 받아서 주는 정식적인 창구겠죠. 관광지에 환전 창구가 없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몰라도 씀씀이 큰 손님들은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회사 돈은 달러로 들어와서 달러로 나가야지 회계 처리가 되니까요. RLUSD는 이 리플 레저라는 동네에 생긴 호적 갖춘 달러 창구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알맹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9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 첫 번째 90 같은 경우는 한 외신 집계에 따르면은 이번 돌파로 리플 레저 위에 올라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체 규모가 사상 처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정도 언저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RLUSD 한 종목입니다. 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10억 달러로 리플 레저는 스텔라라는 체인들을 스테이블 코인 규모에서 처음으로 앞질렀고요. 스텔라가 어떤 체인이냐? 리플을 같이 세웠다가 회사를 나간 개발자가 2014년에 따로 만든, 그 뒤로 12년 내내 리플과 비교당해온 체인입니다. 회사를 나간 차업자의 체인을 회사가 만든 달러가 밀어낸 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90, 이게 더 중요한데요.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가 사고 팔릴 때 반대편에 선 자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출시 때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거래를 모아봤더니 그 90% 가까이에서 상대가 바로 XRP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달러가 움직일 때마다
거래 상대편에 사실상 XRP가 서 있었다는 뜻이겠고, 이 봄날 제목의 전제는 달러 코인이 XRP의 일을 뺏는다는 거였는데 정작 레저 위의 기록들은 반대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달러 코인이 커질수록 XRP가 거래 상대로 더 자주 굴려 나왔더라고요. 이 돈 자체가 가만히 앉아만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RLUSD 이체가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어치가 미뤄졌습니다.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돈이 한 달 새 오고 간 건데요. 건수로 봤을 때 139만 건이고 이 코인을 보유한 주주는 8만 5천 개 남짓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잠들어 있는 돈이 아니라 일하는 돈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RLUSD랑 XRP를 한 그릇의 밥을 다투는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지도랑 거래 기록을 겹쳐봤을 때 그 두 가지는 한 동네에서 손님을 나눠맞는 짝에 가깝습니다. 달러 창구가 커질수록 그 동네 터줏대감인 XRP가 거래 상대로 더 자주 서는 구조들, 적어도 지금까지 쌓인 기록은 경쟁이 아니라요, 오히려 리플, XRP랑 RLUSD의 분업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XRP 급등 전망과 무슨 상관을 가지고 있느냐? 큰돈이 어떤 자산으로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들어가도 된다는 허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판의 깊이입니다. 허가 쪽 진도는 요즘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미뤄두고요. 오늘 지도가 보여주는 건 그 두 번째, 판의 깊이입니다. XRP가 살고 있는 레조의 사상 처음으로 조 단위의 규제 달러가 상주하기 시작했다는 거. 기관 돈이 실제로 들어와서 일을 보려면은 이 달러 잔고가 판의 미천이 되겠죠. 급등이라는 거는 재료가 터졌을 때 그걸 소화할 판이 깊어야지 나오는 거고, 오늘 숫자는 그 판이 깊어지고 있다는 쪽의 기록입니다. 체급도 한번 가늠해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서열의 맨 위, 테더는 1830억 달러로서 RLUSD의 90배입니다. 서클의 달러도 730억 달러, 36배쯤 되고요. 아직까지 체급차가 크다라는 거고, 다만 바로 위 체급은 사정거리에 들어왔습니다. 페이팔이 만든 달러 코인이 28억 달러인데 격차가 8억 5천만 달러. RLUSD가 최근에 한 달에만 30% 넘게 컸다는 걸 감안하시면은 규제형 달러 코인 가운데 그 다음 추월 후보가 어디인지는 어렵지 않게 보이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플 레저 쪽 발행부는 지금 9억 6천만 달러대이기 때문에 10억 달러 선까지 남은 게 4천만 달러가 채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봤을 때 500억 정도 남짓인데 요즘 속도면 머지않아 닿을 숫자겠죠. 제가 보는 다음 확인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리플 레저 발행분의 10억 달러 돌파, 그리고 페이팔 달러랑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드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된다면 리플 레저는 달러가 상주하는 네트워크라는 이야기가 숫자로 붙고, XRP 리플 급등 시나리오에서 판의 깊이라는 조건 하나가 채워집니다. 근거는 총 3가지예요. 최근 한 달 30%대의 성장 속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이 달러를 담보로 굴릴 기관형 대출 자리가 레저 위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호적을 미리 갖춘 쪽이 유리해지는 국면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RLUSD 2조 8천억 돌파의 알맹이는 총액이 아니라 발행 지도고요. XRP가 사는 레저의 사상 처음에 조 단위의 규제 달러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달러는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봤을 때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레저 위 거래의 90% 가까이에서 XRP를 상대편으로 세워왔던 짝이었고, 그 다음 이정표는 XRP 레저 발행분 10억 달러, 남은 건 500원어치 남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 10억 달러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리플 레저 쪽으로 기운다? 아니면 이더리움 썰림이 이어진다? 댓글로 한 표씩 남겨주시고, 리플 레저 발행분이 10억 달러에 올라서는 날, 그날의 지도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의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마치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